안녕하세요. 필수학의 김필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문제풀이 강좌 두 번째로 여러분들을 찾아뵈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 문제들이 조금 더 1편에서보다는 조금 더 어려워요. 그렇지만 뭐 이 부분에 극복 못할 문제도 아니고 하니까 차분하게 보시면서 공부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를 보면 우리가 이게 수능에 예전에 나왔었던 문제인데 그걸 살짝만 바꿔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일단 이게 합성함수 형태의 이제 극한인데 이게 일단 합성함수 형태인지 잘 모르겠죠. 그럼 일단 여기 봐봐요. 여기 보면 일단 x가 보면 어떻게 되고 있어요? t가 보면 t는 무한대로 가고 있잖아. 근데 이 안에 있는 식들을 봐야 돼. 그럼 봐봐. 여기서 보면 자, t 플러스 2분의 그리고 t 빼기 1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t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얘기했었지만 아래가 1차식이잖아. 근데 위에도 1차야. 그죠? 근데 위아래가 1차니까 동차식이잖아요. 그러면 최고창의 개수비 해가지고 어떻게 된다고 했었어? 여기 최고창의 개수비 여기하고 여기 앞에 나오는 개수 1씩만 읽으면 되잖아. 그지? 낮은 차수들은 어차피 전체 값에 영향을 미치지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값은 1로 가고 있기는 해요. 그죠? 그러면 1분의 1이니까 1로 가고 있기는 한데 정확히 이게 1이냐고요. 이게 문제인 거거든? 정확히 말하면 1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t 플러스 2분의 t 빼기 1이잖아. 그러면 t 플러스 2분의 이 값이 1이 되는 값은 위에가 딱 정확히 t 플러스 2일 때가 딱 약분이 돼서 1인 거잖아. 근데 그 값보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는 t가 무한대로 갈 때 t 빼기 1이니까 t 더하기 2보다는 작은 거 맞지? 그러면 이 값은 정확히 따지면 1로 가고 있기는 하지만 1보다는 살짝 작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따져볼 수도 있기는 한데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공부의 포인트는 이걸 식으로 봤을 때 전체 값이 어디에 가까이 가는지 식으로 우리가 판단해내는 연습들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했어?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값이 지금 얼마로 간다고? 1로 가고 있긴 하지만 1보다는 살짝 작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f라는 이 함수에서 읽을 때 f라는 이 함수에서 읽을 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함수에서 읽을 때 1로 가오는 게 아니라 1에서의 함수값을 읽으면 안 되고 바로 1에서의 좌극한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죠. 1에서의 좌극한. 맞아? 그러면 자, 1에서 왼쪽이니까 왼쪽 y값은 얼마로 가고 있어? 높이가 2로 가고 있죠. 그럼 정확히 따지면 그것도 아래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2로 가고 있기는 하지만 2보다는 살짝 작을 거야. 그렇지만 더 이상 함수에다가 집어넣는 게 아니니까 그냥 전체 값은 2로 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맞아요? 근데 앞에 이거 곱해져 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자, 여기 빼기가 있고요. 그죠? 그럼 여기도 똑같이 해봐. 자, 여기도 똑같이 보면 자, t 빼기 2분의 4t 더하기 1이야. 맞아?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t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그죠? 얼마로 가? 최고차항 개수비니까. 최고차항 개수비만 쓱 읽으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1분의 4로 가서 4로 가는 게 맞겠죠. 맞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게 정확히 4냐? 4는 아니란 얘기죠. 자, 봐봐. t 빼기 2분의 정확히 4가 되려면 4배의 t 빼기 2가 되어야 하잖아. 맞아? 그래서 이거 좀 전개해서 보자면 t 빼기 2분의 4t 빼기 8이에요. 근데 여기는 분자가 뭐야? 여기는 t 빼기 2분의 4t 더하기 1이잖아. 그럼 얘가 이 값이 더 클 수밖에 없죠. 그죠? 또 어차피 t는 무한대로 가니까 지금 양수인 걸로 생각을 하게 되면 그지? 근데 얘가 지금 4로 가는 얘가 정확히 4인 거거든. 근데 얘는 뭐야? 4로 가고 있기는 하지만 극한에 취했을 때 근데 4보다는 살짝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문제로 돌아오면 여기 안에 있는 값은 4로 가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는 4보다 살짝 큰 값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근데 그 값이 함수라는 거에 들어가니까 맞아? 함수에서 어떻게 봐야 돼? 4에서의 우극한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4. 저기가 4야. 자 여기 왼쪽이면 이렇게 봐야 되지만 지금 4에서 우극하니까 얼마야? 1이죠. 자 평행선을 달려오니까 정확히 따지면 계속 1인 상태이긴 해. 이해했어?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값은 딱 1로 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답은 4 빼기 1을 해서 3 해서 이렇게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합성함수 극한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실 수 있도록 공부하셔야 돼요. 자, 다시 이 안에 있는 값은
1로 가고 있고 4로 가고 있긴 하지만 합성함수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히 따지면 이 값이 1보다 큰지 작은지 4보다 큰지 작은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럼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자, 이렇게 부등식의 구조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일단 뭐야? 부등식과 극한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 fx는 이 2차식과 이 2차식 사이에 존재하는 값일 수밖에 없단 말이야. 맞아? 그런데 물론 이걸 가지고 뭐 교점도 구해보고 뭐 여러 개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지금 여기서 이제 식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fx는 결과지 이 사이에 포함되어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뭐라고 했었어 우리가? 이런 문제가 다른 용어를 써서 보자면 협공의 원리, 협공의 원리라고도 얘기를 했었고 뭐 편하게 뭐 샌드위치 정리 뭐 이렇게 얘기도 했었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이 fx가 양쪽에 포위되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자, 우리는 얘를 직접 구하는 게 아니야. 이 샌드위치 정리 협공의 원리는 그래서 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양쪽에 있는 이 식들이 어디에 가까이 가니까 중간에 있는 애는 그 안에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야? 여기 fx가 있고 x 빼기 2가 있죠. 그러면 자, fx가 있고, 맞아요? 근데 이제 식을 써볼게요. 여기에 x제곱 빼기 4가 있고, 여기에 3x제곱 빼기 8x 더하기 4 이렇게 있잖아. 맞아? 근데 내가 원하는 값은 지금 x 빼기 2분의 fx란 말이지. 맞아? 그럼 똑같이 여기도 x 빼기로 똑같이 나누면 x 빼기 2분의 x제곱 빼기 4가 되고, 맞아요? 여기도 x 빼기 2분의 3x 제곱 빼기 8x 더하기 4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아? 그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요 식의 값이 이 시각값을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의 극한과 여기의 극한을 구해보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봐봐. 여기 있는 거 봐봐. 그럼 여기는 보면 자, 첫 번째 x가 2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 x 빼기 2분의 자, 여기 x제곱 빼기 4죠. 근데 2를 대입하면 분모가 0으로 가잖아. 근데 분자도 얼마로 가요? 0으로 가죠. 그래서 응꼴이라고 했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 응꼴에서 유리식은 인수분해, 무리식은 유리화라고 했는데 여기 유리식이니까 인수분해를 하면 x 빼기 2, x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맞아? 그러면 x가 2로 감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얘가 0에 가까이 가는 값이긴 하지만 어차피 한없이 0에 가깝다 할지라도 어차피 같은 값이다. 약분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 2를 집어넣으면 더 이상 이제 0이 안 나와서 위에는 뭐야? 그냥 4로 가고 끝나는 거죠. 이거를 쏙 여기다 대입하는 거니까. 맞아? 자, 그럼 두 번째. 여기 봐봐. 여기도. 리미트 x가 2로 가는데 자, 여기도 x 빼기 2야. 근데 이 대입을 해보자고. 2를 집어넣으면 얼마야? 여기. 자, 암산 되죠? 자, 2 집어넣으면 4, 3, 12 빼기 16 더하기 4니까 결과 이것도 빵 나오잖아. 그럼 얘도 인수분해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시 못 알아보는 학생들이 있을까봐 차분하게 해보면 어떻게 인수분해 할 수 있겠어요? 3x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는 3x, x 쓰고 여기는 지금 2하고 2를 쓰는데 마이너스 8이 나오면 마이너스 2가 있고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인수분해 돼? 얘가 3x 빼기 2 x 빼기 2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x 빼기 나왔잖아. 이거 나오게 하려고 인수분해 하는 거니까. 맞아? 그래서 마찬가지 x는 2로 가니까 얘 때문에 빵 나왔던 값 약분해서 끝나고 자, 2를 쏙 대입하니까 뭐 나와요? 2를 쏙 대입하니까 6 빼기 2가 나와서 값은 4로 가죠. 자, 여기도 똑같이 4고 여기도 똑같이 4잖아. 그럼 중간에 있는 얘는 아니 어차피 얘는 얘를 벗어날 수가 없는데 얘도 극한값이 4고 얘도 극한값이 4네. 고로. 그래서 뭐야? 리미트 중간에 껴있는 이 식 x 빼기 2분의 fx라는 식도 그래서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4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겠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협공의 원리의 문제는 가운데에 있는 이 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양 끝에 있는 값이 어디로 가는지를 파악해서 문제를 풀겠다는 얘기야.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얘는 둘 다 4로 갔거든. 근데 같은 값이잖아. 그죠? 같은 값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얘도 벗어날 수가 없어. 근데 얘가 수렴하긴 해. 근데 얘도 수렴하긴 해. 알았죠? 둘 다 수렴하긴 하는데 얘가 만약에 수렴하는 값이 서로 다르다라고 한다면 얘는 만약에 2로 간다라고 치고 얘는 만약에 4로 간다라고 쳐봐. 그럼 얘는 중간에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중간에 2하고 4 사이에 무수히 많은 실수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무수히 많은 실수들 중에서 진동을 하고 있을지 수렴할지 아무도 모른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의 값이 우리가 같을 때에만 중간의 값이 수렴한다고 보는 거지, 만약에 서로 다른 값으로 수렴한다고 한다면 가운데 있는 이 식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진입 판정 문제, 참거짓 문제로 낼 수 있으니까 이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하고요. 자, 다음 문제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는 일단 가우스 가지고 나왔는데, 일단 이 부분이 좀 전에 했던 협공의 원리의 문제의 연장선상에 있기는 한데, 이거는 뭐 다른 방법으로 풀어낼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쉬운 방법으로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볼게. 자, 내가 x가 무한대로 갑니다. 자, 가우스 기호의 정의가 뭐라고 했어요? 가우스 기호의 정의. 자, 여러분들, 자, 우리 모든 책에는 다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 제가 설명했던, 자, 우리가 기본 개념 정리편에서 우리가 가우스에 대한 설명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지금 모르시면 그쪽도 한번 참고해서 쳐다보시고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라요. 그러면 일단 그냥 개념적으로 봤을 때 그냥 가장 편하게 푼다면, x가 무한대로 가면 가우스 기호는 뭐라겠어요? x 이하의 가장 큰 정수 찾는 건데, 맞아? 그럼 결과적으로 가우스의 취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는 역할은 x가 가진 여기 나와 있는 값들 중에서 결과적으로 소수 부분, 양의 소수 부분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소수 부분을 버리니까 버려봤자 아무리 많아도 채 1을 버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야. 그러다 보니 x가 무한대로 간다고 해도 가우스에서 하는 역할은 정수만 만들어줄 뿐이지 실제 큰 역할을 하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얘를 그냥, 자, 첫 번째 풀이를 보자면, 그냥 가우스를 그냥 무시하고 풉니다. 그래서 x분의 6이 있고 그냥 가우스 무시해서 풀면 3분의 x죠. 맞아요? 그죠? 뭐 무한대로 가는 걸 떠나더라도 x가 바로 약분되잖아요. 그래서 얼마로 가? 바로 2로 가죠. 자, 이렇게 해서 그냥 평소에는 이렇게 풀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서술형 문제나 아니면 개념적으로는 이게 당연히 부족하겠죠. 이렇게 풀면은. 그래서 자, 올바른 방법으로 저가 이제 다르게 풀어보면은 어떤 방법으로 풀 수 있냐면, 이제 두 번째,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협공의 원리로 풀 수 있는데, 자, 다시 한번 보세요. x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어? x 이하 중, 그죠? 그래서 가우스 x는 x 이하 중 가장 큰 정수니까 x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는데, 소수에서 뺀 거다 보니까, 그죠? 소수를 뺀 거다 보니까 가우스 x는 이 사이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암기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활용하자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3분의 x의 가우스 값은 마찬가지로 뭐겠어? 바로 3분의 x보다 작거나 같고 3분의 x에서 1을 뺀 것보다는 클 수밖에 없단 말이지. 맞아? 그럼 여기도 가운데 식을 만들어내야 되잖아. 그래서 x분의 6을 다 곱하면 x분의 6에 여기도 3분의 x 빼기 1이고, 그죠? 여기도 x분의 6에 가우스 3분의 x 이렇게 되고, 여기도 지금 x분의 6에 지금 3분의 x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기했지만 가운데의 식을 직접 구하는 게 원래는 아니라고 했죠. 양 끝에 있는 이 값들의 극한을 찾는 거야. 그러면 자, 여기는 뭐 극한을 취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로 약분해서 뭐가 돼? 그냥 2가 되죠. 극한을 취해도 물론 2가 되긴 하고,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넘어가고, 그럼 여기를 봐보면 자, 극한을 취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x가 지금 무한대로 가잖아?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 했어? 이거 가운데에 나와 있는 요식 부분이 정리가 안 돼 있을 뿐이라고 했죠. 그래서 통분하면 어떻게 돼요? 3분의 x 빼기 3 이렇게 되는 거 맞아? 그래서 x가 무한대로 가서 정리하면 얘가 3x분의, 맞아요? 6의 x 빼기 3 이렇게 되죠. 그러면 아래가 몇 차야? 아래가 1차고 위에도 1차죠. 그럼 최고차는 개수비만 읽으면 되잖아. 아래 1차는 개수는 얼마? 3. 위에 1차는 개수는 6이니까 얘도 얼마로 가? 얘도 2로 수렴할 수밖에 없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좌우변에 있는 이 식들이 똑같이 2로 가니까 가운데에 있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6 그리고 가우스 3분의 x의 값도 똑같이 얼마로 갈 수밖에 없다? 얘도 2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풀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자, 다음 문제를 또 가보도록 합니다. 자, 다음 문제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간 건데, 이건 뭐 일단 그래프를 쓰긴 했지만 도형과 연관된 문제들은 많이 등장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도형과 연관된 문제로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절대값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알았죠? 자, 우리는 자, 절대값 그래프는 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는 뭐 중학교 때부터 다루게 하긴 했지만 실제로 고1에서 함수 쪽에서 일단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루긴 하죠. 그래서 제가 추후에 그 강좌 부분에 다시 올리긴 하겠지만 일단 여러분들 이거 지금 참고하셔서 하세요. 그래서 뭐냐면 y는 fx라는 함수가 있어. 알죠?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여기는 자, 우리가 여기다가 절대값을 취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절대값. 그래서 y는 fx라는 함수에 대해서 절대값을 취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고 했었어요? 이 그래프의 차이가 뭐야?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차이. 그래서 뭐라고 했어? 얘는 y는 fx의 그래프 중, 이의 그래프 중, 맞아요? 그래프 중에서 어디만 봐? 바로 x축 아랫부분만, x축 아랫부분만 바로 x축 대칭하여 그래프를 완성시키면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바로 문제를 봐볼게요. 자, 일단 y는 x제곱 빼기 있어요. 절대값 그래프를 그리지 않는 거야, 일단. 알았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이런 거 알고 있는 편한 이차 함수잖아. 그래서 어떻게 돼요? 편한 이차 함수니까. 자, 보시면 어떻게 돼?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자, 이차 함수에서 꼭점 좌표가 얼마고? 0, -1이고, 마이너스 1 체크해 드릴게요. 그리고 아래로 볼록이 이차 함수가 나오겠죠? 아래로 볼록이 이차 함수 쓱 그려요. 쓱 그려. 됐어? 그럼 자, 요놈이 뭐 굳이 절편 찾으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2차 방정식 풀면 되는 거니까. 근데 절대값 그래프를 그리면 어디만 봐라 지금. 여기 보면 x축 아랫부분 여기 보이죠. 여기 부분이 절대값 때문에 다 양수로 바뀌어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프가 쏙 대칭시켜서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죠. 이 꼭지점 좌표 대칭 올라가니까 이렇게 되고. 그래서 자, 우리의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그래프는 결과적으로 지금 이렇게 해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절대값 그래프를 그리면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그럼 이렇게 나왔잖아. 그래서 이 절대값 그래프의 모양은 그냥 그래프를 그리고 x축 아래쪽만 뒤집어 올리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y는 t라고 하는 상수함수가 돌아다닐 거야. y는 t라고 하는 상수함수가 뭔지 모르겠지만 막 돌아다닐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봐봐 이제 그거의 교점 개수잖아요. 그죠? 교점 개수인데, 그럼 봐요. 여기서 0 플러스죠. 그럼 t가 0일 때가 딱 지금 두 점에서 만나는데, 0보다 살짝 큰 데로 간다는 얘기잖아. 그지? 맞아? 그러면, 여기 교점이 몇 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에서, 자, 이 알파라는 값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교점의 개수 4개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기는 뭐야? 자, 여기는 1보다 살짝 크다고 했죠. 그럼 여기가 실제가 딱, 이때가 딱 1일 때는 교점 몇 개인데? 3개잖아요. 근데 이보다 살짝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교점의 개수는 여기하고 여기에서 딱 몇 개뿐이 안 나와? 바로 베타 2개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베타분의 알파는 자, 베타는 2가 되고 알파는 개수 4가 되니까 개수는 답은 2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절대값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좀 수능에서건 어디에서건 항상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형화된 문제의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그래프를 그리는데 오래 걸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 자꾸 시간적인 부분에서 많이 부족하게 되니까 꼭 숙지해서 넘어가시기 바래요.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는 자, 일단 미정계수의 결정이라고 했죠. 자, 미정계수, 모르는 계수들을 우리가 극한가에서 파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일단 무한대로 가는 게 있고 특정 상수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을 항상 먼저 하셔야 돼요. 얘가 우선이다. 왜냐하면 자, 여기는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구조죠. 기본적으로 2차, 2차인데 이 부분에서 보자면 여기에 관련된 부분들이 우리가 최고차항에서 식을 설정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뭐냐면 여기에서 지금 아래가 몇 차야? 2차잖아. 그죠? 근데 극한값이 얼마야? 2죠. 그럼 여기도 2차인데 뭐로 시작해야 돼? 2x제곱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다시 한번 적어보면 여기 나와서 2x제곱으로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뒤에 없으니까 더 안 썼을 뿐인 거야. 그러면 그래서 이 값이 2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a가 얼마다?
a는 2다. 그 얘기고. 자, 그러면 a가 인지 알았잖아요? 그럼 두 번째 문제는 뭐야? 자, 이번에는 특정 상수로 가죠. 그래서 자, 음꼴 나오죠. 분모도 0으로, 분자도 0으로. 유리식은 인수분해니까 x 빼기 1, x 더하기 이렇게 인수분해하고 a가 2인 거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x가 이제 1로 가니까 여기 x 빼기 이거 약분되는 거죠. 그럼 문제 없잖아. 그치? 그래서 1을 집어넣으면 여기는 얼마 되고 2가 되고 위에 2는 항상 남아있으니까 약분해서 1 되겠지. 그래서 이게 b 이렇게 되는 거고요. 따라서 어떻게 돼요? a 더하기 b는 a가 2고 b가 1이니까 얘는 3 해서 이렇게 되는 거가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가면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요. 자, 이것도 살짝 좀 더 응용된 문제인데, 자, 다항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여기도 똑같이 한 번 더 본 거야. 무한대로 가는 게 있고 특정 상수라는 게 있잖아. 맞아? 그래서 이걸 가지고 먼저 차수를 결정해서 다항식을 만들어내고 여기에서 그 식을 응용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 일단 간은 간단하게 보자면 얘는 수렴하고 얘 전체가 수렴하고 얘도 0으로 수렴하니까 0이 아닌 값을 줄 수도 있으나 여기는 1로 가죠. 그래서 자, 여기 나와 있는 주어진 식을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분의 fx에서 1은 무한대로 간다 할지라도 영향을 안 받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분의 fx는 뭐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서 2차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를 수렴하니까 위에도 fx식 뭐로 시작해야 돼? 최고차 계습이하면 빼기 x제곱으로 시작해야겠지. 근데 낮은 차수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르는 것들을 해서 ax 플러스 b 이렇게 해서 가를 통하여 우리는 fx라는 식의 최고차항 결정할 수 있고 그리고 차수까지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서 이걸 먼저 식을 만드는데 활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를 봐봐. 이제 뭐 똑같은 얘기죠.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자, 여기 나오는 x제곱분의 자, fx 빼기 3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기억해야 되는 거냐면 자, 일단 x가 0으로 가는데 얘는 뭐야? 제곱이죠.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래가 0으로 가고 있기는 해요. 0으로 가고 있고 위에도 0으로 가야 되거든. 그래서 위에다 0을 집어넣으면 뭐야? f0 빼기 3이 0 나온다라고 해서 f0은 3이다 라고 해서 요 식을 활용할 수 있죠. 맞아? 그지? 그러면 이거 가지고 활용한 다음에 이거 가지고 또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x가 0으로 가는데 얘 몇 차야? 2차죠. 그럼 x를 두 번을 넣을 수 있다는 거거든. 그럼 여기 봐보면 이 2차식인데 x보다 여기 2차잖아요? 낮은 차수가 존재하면 될까 안 될까요? 무한대로 갈 때에는 낮은 차수가 어차피 전체값에 영향을 안 미치니까 상관없는데 x가 0으로 갈 때, 그죠? x가 0으로 갈 때 이게 2차인데 얘가 2차보다 낮은 차수가 존재하면 수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참고로 잠깐 볼게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편하게 x제곱을 그냥 그대로 쓸게. 내가 여기서 x제곱이 있어. 얘보다 큰 차수가 있는 건 상관없어. 자, 뭐 하나 써보면 뭐 3x 3승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x 이렇게까지만 하나만 더 낮은 차 하나만 쓸게요. 자, 그럼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자, x가 0으로 갈 때, 자, 이거 약분해서 보면 어떻게 돼? 3x 되고, 그리고 2가 되고, 그리고 얘는 약분돼서 x분의 1 되죠. 자, 낮은 차수가 존재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봐봐. 어차피 이 제곱보다 높은 차수는 이렇게 나왔는데 0을 집어넣으면 어차피 0으로 갈 거예요. 얘는 그래서 0이니까 상관없어.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게 2가 있어서 얘가 지금 수렴할 수밖에 없는데 낮은 차수가 존재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x가 0으로 가면 아래가 0으로 가니까 한없이 작아지죠, 아래는. 그러다 보니 전체 값은 계속 커져서 지금 발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낮은 차수가 존재하면 발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걸 참고해서 공부를 하려면 x가 0으로 가는데, 그죠? 여기 나와 있는 2차식이기 때문에, 맞아? 그지? 그 위의 식은 2차보다 낮은 차수가 존재하면 안 된다고. 이해했어요? 콜?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a fx 빼기 3이라는 식은, 맞아? 그죠? 2차보다 낮은 차수가 존재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뭐야? 지금 어떤 식? ax 제곱 이런 꼴만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했어요? 근데 fx가 2차였으니까. 맞아? 그래서 나를 참고하자면 fx는 ax 제곱 더하기 3 이런 꼴인데
그럼 이제 이걸 비교해봐요. 비교해보면 1창이 없을 수밖에 없죠. 여기 나오는 A라고 쓰면 안 되겠네요. 내가 K로 바꿔 쓸게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1창이 있으면 안 되니까 여기 어차피 얘는 싹 사라지고, 비교해보면 뭐야? K가 얼마일 수밖에 없는 거야? K가 바로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고, B가 얼마일 수밖에 없어? B가 3일 수밖에 없죠. 따라서 그래서 fx라는 식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 이런 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추후에 내가 이렇게도 풀어줄 수 있고 아니면은 이 식을 이용해서 좀 더 풀어줄 수도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게 한 번에 이런 식을 유도해낼 수 있게끔 여러분들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따라서 f의 값은 얼마야? f의 값은 빼기 1 더하기 3이니까 답은 2 해서 이렇게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에서는 상수항과 계수가 모두 정수.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하고 중학교 때 보면은 문제 중에 거의 모든 문제들이 다 정수, 자연수인 경우가 많았지. 그러다가 조금 학년 올라가면서 이제 중학교 때 뭐 답 중에 다 보면은 분수도 있고 중3 때 보면 무리수도 있다 보니까 그때부터 조금씩 고민을 하긴 하는데, 궁극적으로 고등학교 올라오게 되면 우리가 문제들에 보면은 숫자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유리수, 무리수, 뭐 공부하다 보면 허수도 등장을 하게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민감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 초등학교 때 있던 그 습관들이 연결이 돼서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있는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말들 대단히 중요한 말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알았죠?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또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르는 개수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가하고 나를 봐보면 F하고 G하고를 따로 볼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똑같이 F 곱하기 G잖아. 그러다 보니까 F하고 G를 따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F하고 GX라는 식을 한 번에 어떤 하나의 식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식을 HX라는 식으로 보자고. 그러면 가족권에 의하면 이제 좀 빨라질 수 있죠. 아래가 3차인데 이 부분이 극한값이 2로 나왔으니까. 맞아? HX라는 식은 뭐로 시작을 해야 돼? 가족권에 의하면 바로 뭐로? 바로 2x 3승으로 시작을 해야겠죠. 그럼 나머지는 몰라요. 일단 모르니까 이렇게 해서 써봅시다. 이런 꼴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 봐봐. 또 마찬가지로 x가 얼마로 가? 0으로 가는데 수렴하죠. 맞아요? 수렴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은 뭐다? 이 식에서 보면 뭐다? 바로 어차피 얘보다 높은 차수들은 좀 전에 했잖아? 얘보다 높은 차수들은 약분하고 나면 빵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그러다 보니까 나 조건에 의하면, 맞아? 약분하고 나면 다시 그럼 식을 한 번 더 보여줄까요? 여러분들이 자 x제곱 한 번 더 한다는 차원에서 2x 3승 ax 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 해서 이 값이 마이너스 4 나왔는데, 자 어차피 여기 부분은 얘로 약분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x가 0으로 갈 때 여기는 2x 남고 여기는 a 남고, 그죠? 그리고 여기 x제곱분의 bx 더하기 c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수렴한다면 얘보다 낮은 차수가 존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기 없다. 그 얘기죠. 그리고 x가 0으로 가니까 얘는 어차피 0으로 가잖아. 그래서 이 값이 얘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4 이렇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hx라는 식이 나왔죠. hx라는 식은 2x 3승으로 시작하는데 2차 함계수가 마이너스 4에서 여기까지만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곱하기 꼴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f하고 g가 곱해져 있는 식이니까. 그래서 fx, gx라는 식은, 맞아? 그래서 뭐야? 공통인수를 묶어보면 이 x제곱을 묶어보면 뭐 어떻게 돼요? x 빼기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두 식의 고백꼴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아까 처음에 문제에 설정했던 뭐라고? 다 개수들이 뭐가? 정수가 된다며. 그럼 내가 요거 가지고 f하고 g를 우리가 여기서 막 여러 가지 조합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을 했을 때 f 이 값이 최대가 될 거냐는 얘기잖아. 맞아? 그래서 다양하게 나올 수 있죠.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 자 어차피 여기서 fx만 따져볼게요. 자 굳이 보자면 fx라는 식은 최대가 되려면 좀 더 큰 숫자가 좋으니까, 자, 내가 뭐 2x만 잡아도 돼. 나머지 부분은 굳이 한 번만 더 써보면 나머지 부분은 gx라는 식은 뭐 x에 x 빼기 이렇게 잡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근데 또 다른 거, 또 fx는 만약에 2x 제곱까지 잡았어. 그럼 gx라는 식은
그냥 x 빼기 2만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다양하게 쭉 가는데 여러 가지 조합들 중에서 보면 어차피 f2 값이 크려면 맞아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에 포함시키면 어떻게 되겠어? 이 부분에 포함시켜서 만약에 fx의 식을 x 빼기 2를 지금 이 인수를 잡아서 뭔가를 했으면 여기는 어차피 빵 나오잖아.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x 빼기 2가 들어간 건 무조건 빵이니까 이건 어차피 최대가 될 수 없단 말이지. 맞아? 그래서 지금 x 빼기를 포함하지 않은 식을 가지고 조합을 해보면 얘보다는 이 부분이 f2 값이 더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fx와 gx를 잡았을 때가 제일 f2 값이 큰 거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fx, gx의 조합들이 가능하기는 하나 그 중 f2 값이 더 큰 것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fx를 뭐로 잡아라? 2x 제곱으로 잡았을 때 f2 값이 최대로 뭐 나온다? 8 나온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좀 더 응용된 문제를 풀어보긴 했는데 이것도 심화 문제 정도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극복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심화된 문제로 여러분들한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차분하게 정리하시면서 문제들에 대해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